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으로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건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이 민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사 중에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저 시골 주변 대지가 전부 다 이제 벌판이 아닌 이상 이런 도심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인 이 민원이죠. 그리고 서울일수록 더욱 많이 생기고 주거지역일수록 더 많이 생기고, 대신에 이제 상업지역이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을 덜 발생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완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정답은 없죠. 별의별 상황이나 종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답을 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완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굳이 나눠보면 뭐 두 가지 민원이 있는데, 정말 민원다운 민원, 누가 봐도 합당한 민원은 그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겠죠.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는 거니까요. 그런 반면에 이제 억지 민원이 있죠. 이건 대놓고 방해를 하려거나 말도 안 되는 거액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해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공사를 아예 방해하려고 억지로 넣는 민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 민원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주변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내가 방음벽이나 뭐 방진벽을 설치할 수도 없고, 대부분 이제 소음이나 먼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사 차량에 의해서 길도 막히고, 심지어 공사로 인해서 주변 건물에 물리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에 대해선 염두를 해두고 계셔야 돼요. 하다못해 소음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은 있어야 되겠죠. 예전처럼 뭐 서로 좀 도와가면서 참고 살자, 요즘은 이게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은 기왕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일단 조치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사를 들여놓자는 거예요. 뭐 건축주가 직접 나서서 하면 좋고, 아니면 현장 소장이라도. 왜냐면 이제 다 어차피 사람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미리 양해를 구해놓으면 아무래도 불평이나 불만이 좀 감소되겠죠. 그만큼 민원을 덜 넣을 수도 있고, 넣더라도 좀 신사적으로 타협 가능하게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주변 집들의 떡이라도 좀 가지고 찾아가서 인사를 하죠. 저도 2주 전에 한 4년 만에 이사를 했는데 도너츠를 좀 사가지고 가서 위, 아래, 옆집들은 인사를 다 드렸어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도 인사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공사는 시작을 했고 어느 날 시끄러워서 보면 옆에서 이제 쿵쾅거리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양해도 안 구하고 그러고 있으면. 보통 불만이 쌓이면 민원을 현장에 바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지자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장 상대하기가 싫다 이거죠.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에다 바로 이야기를 해서 개인 간에 이제 타협을 하고 처리를 하면 그나마 좋은데, 공무원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다, 허가권자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파지죠. 복잡해지고 심하면 공사를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민원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늘어지면 공사를 다 이제 끝내놓고도 준공, 사용 승인이 안 납니다. 아예 접수를 못해요. 접수 전에 미리 민원이 있었으면 해결을 하고, 해결을 했다는 그 증빙 서류까지 제출하라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공무원들은 이런 민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인 편에 서 있다고 봐야 돼요. 공무원들은. 우리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억지 민원인데 공무원들은 그런 거 가려줄 여력이 없어요. 어쨌든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모든 것들에 이제 걸림돌, 태클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작은 사항이어도 빨리 해결을 해라, 심하면 진짜 공사 중단까지 시키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축에 있어서 공기, 그러니까 공사 기간은 생명과도 같은 건데 공사 중단은 거의 청천벽력이죠.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소음을 아예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소음 기준으로 뭐 이것도 그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주간 같은 경우엔 65dB이 넘어가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금을 내죠. 벌금을 1회, 2회, 3회 내고, 또 이런 것들이 뭐 주말에도 계속된다 그러면 이제
삼진 아웃 제도라는 게 이제 생겼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공사를 아예 중단시키는 거죠. 근데 이 65dB은 그냥 일반 도로에다 갖다 대도 충분히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러니 이제 공사 현장에서 측정을 하면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합의를 해서 끝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골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이제 공사 시작 전에 좀 진부하지만 소고기라도 좀 사들고 가서 우리 이제 공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시끄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양해라도 구하면 그 중에 몇 분은 또 그걸로 감동받아서 끝까지 별 탈 없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또 불만이 생기시는 분들은 그래도 현장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처음에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럼 좀 더 수월하게 아무래도 합의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그냥 공사를 시작해버려요. 정말 간혹 센스 있는 현장 소장님들은 주변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옆집 사람들, 아저씨 아줌마들하고 인사도 해가면서 잘 지내고, 정말 이건 엄청난 능력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공사를 막바로 시작하니까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 겨우 이렇게 재워놨는데 옆에서 쿵쾅거려서 애 깨우고, 주부들은 보통 이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또 아침부터 쿵쾅거리고, 열 받죠.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건 건축주나 건설사가 입장을 바꿔서 좀 거꾸로 접근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상은 당연하다고 아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빠듯한 자금으로 공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만약에 민원이 들어가서 심해지면 금전적으로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민원을 건설사가 책임져야 하느냐, 건축주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걸로 또 간혹 마찰이 생기기도 하죠. 어쨌든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계약 때 미리 좀 정해놓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식으로요. 건설사가 책임지기로 했으면 뭐 그 금액은 얼마까지다, 뭐 마냥 돈이 들어가는데 건설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금액에 대한 예측은 거의 불가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사 시작 전에 민원에 대한 것까지 예산으로 좀 잡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일을 하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뭐 일단은 대부분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고, 뭐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 현장 중에 한 현장은 바로 옆에 8세대가 사는 다세대 주택이 있었는데, 그 8세대가 입을 맞춰 가지고 세대당 뭐 몇백만 원씩 해서 그 한 건물에서만 몇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집은 공사 때문에 시끄러워서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나갈라 그런다, 근데 내가 당장에 전세금을 내줄 돈이 없다, 그러니 너네가 이 돈을 먼저 마련해줘라, 그럼 내가 돈 생기면 갚겠다. 뭐 정말 황당하죠. 실제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건지도 모를 일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싼 동네일수록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게들이 있으면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뭐 하루에 얼마씩 쳐가지고 뭐 얼마를 보상해라 이러기도 하고요. 담장을 새로 해달라, 아니면은 건물 더러워졌으니 뭐 도색이나 청소를 해달라, 뭐 이런 정도면 진짜 이거는 완전 양호한 경우예요. 진짜 상상 초월이고요. 정말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기상천외할 정도로.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1년 넘게 고생시켰던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은 뭐 보상이나 금전적인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시기심에 의한 거였어요. 내 옆당에 내 건물보다 더 높고 멋진 집이 들어오니까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높은 건물이 그냥 내 옆당에 바로 붙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싫은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꼬투리를 다 잡아서 결국 동네 전체의 텃세로 발전돼서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이미 반년이 넘게 준공을 못 내면서 이제 애를 먹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겨우겨우 준공을 냈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꼬투리들 때문에 측량만 해도 몇 번을 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었으니 건축주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자다가 한두 번씩 깨는 버릇이 생겼다는 게 이제 그 사건 때문인데, 정말 시공사, 뭐 감리자, 그리고 공무원까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옆집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내 집 전 땅 주인이 돈을 받아갔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너도 공사하니까 나한테 피해를 주니까 너도 돈을 내놔라, 그대로 뱉어내라, 이거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가기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소송을 걸게 돼도 뭐 바로 됩니까 그게? 뭐 이런저런 시간 다 해서 1, 2년은 우습게 지나가죠. 누누이 공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준공도 못 내고 그리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건물을 한시라도 빨리 굴려야 되는데, 그리고 임대라도 줘서 빨리 임대 수익을 얻어서 그래야 이제 대출 이자를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소송을 걸 만한 그런 금액도 아니게 애매한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빨리 해결을 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한테 민원이 들어가면 허가권자가 저희한테는 거의 갑이기 때문에 저희 설계자나 시공자 입장에선 공무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빨리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민원인들한테는 약하고 이제 건축주나 저희 쪽한테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예의 있게 양해를 구해서 가능한 적은 돈으로 좋게 좋게 가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오를 좀 하고 심지어 예산으로 미리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업무 준비 사항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현장 소장보다는 건축주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는 게 그림상으로는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특히 물리적인 피해를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완전 큰일 나는 거죠. 터파기 공사를 함으로써 뭐 옆집에 금이 간다든지 뭐가 무너져 내린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진짜 거의 대형 사고나 마찬가지예요. 뭐 돈 한두 푼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진짜 지하 공사를 할 때는 신중하게 조심히 천천히 잘 해야 되고요. 또 저희 대지 쪽만이 아니라 주변 대지와 도로 쪽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계측 장비들, 뭐 변이 측정기 같은 것들을 잘 설치해서 관리를 수시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전에 인사를 드리면서 그 옆집에 대한 현재 상태들을 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뭐 법적으로 갈 때도 그런 것들이 이제 증빙 자료가 다 되겠죠.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덤탱이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안전상의 문제도 진짜 꼼꼼히 다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민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민원에 대한 완벽한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현장 중에서는 크든 작든 민원이 한 가지도 없는 그런 현장은 단 한 군데도 없었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민원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건축을 시작하시는데 막상 거기에 대한 타격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언지를 한번 드려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참고하셔서 건축을 하시는데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시청 끝까지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